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문순 화천 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7명의 강원도 시장 군수들 가운데 5명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문순 화천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대법원은 최 군수가 이반장 체육대회와 군부대 축제를 통해 주민 등에게 2억 3천여만 원을 기부했다는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최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바꿔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주민 행사 등의 진행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한 건 조례에 근거한 직무였고 조례 범위도 넘지 않았다는 논리가 통했습니다. 업무 추진이었다고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추후 어느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판례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선거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군수는 불안 요소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강원도 시장 군수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을 제외한 5명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해시장과 양구군수, 화천군수는 무죄가 확정됐고 속초시장과 양양군수는 벌금형을 선고유예받았습니다. 5명 모두 시장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춘천시장과 고성군수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다음 달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서입니다. 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시에 초점을 맞춰왔던 강원도의 대입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 소재대학에 진학하는 이른바 인서울을 한 학생들이 감소하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핵심 내용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에 입학한 강원도 학생의 90%가 수시로 들어간 상황에서 인서울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 주요 20개 대학 진학 결과를 보면 강원도 학생은 997명으로 지난해보다 65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내 9개 대학에 들어간 학생 수는 4,450여 명으로 130여 명이 증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정시가 확대돼도 도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는 만큼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 정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시 정시 투트랙 정책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대입 지원 방식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수능 준비가 정시 대비보다는 수시 최저 등급을 넘기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시에 집중해왔던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3년간 도내 10개 시군에서는 서울대에 정시 수능으로 들어간 수험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초,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의 그런 학력 실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야 돼. 다른 지역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강원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국내에 말이나 항만 개념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강원 동해안에는 이런 항만이 아직 없습니다.
이 네 곳이 지난 10년 동안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향후 마리나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최초로 조성된 마리나 시설인 양양 수산항 요트 마리나. 국비가 투입돼 60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2012년 완공됐습니다. 민간 요트협회가 계류시설을 운영 중인데 수요가 많아 계류장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배후 부지를 관광시설로 연계 개발하는 마리나 항만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까지 계류장에 푼톤 시설을 110개를 설치를 하고 수산항 주변에 대해서는 군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마리나 시설 활성화할 수 있는 리조트나 아니면 새로운 테마 시설들을 유치해서 30척 수용 규모로 속초시 청초호에 건설된 요트 계류 시설은 운영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인데도 수도와 전기 등 요트 계류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에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후에 지금은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마리나 개발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부지 개발 난항과 주변 마리나 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마리나 항만 개발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니까 어떤 부분 보완될 부분들을 그 업체에다가 이제 정보를 해주면서 제출을 해라 그런 보완을 해서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강릉항을 마리나 시설이 아닌 커피거리 배후 공간으로 개발 방향을 바꾼 상태입니다. 요트 시험장이 있는 삼척 덕산항은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기존 세 곳에다 동해시 한섬과 춘천 의하모를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춘천 의하모 마리나 사업은 민간 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섬 강원 개발 계획에 의해서 동해시의 추진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신규로 두 곳이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도내 마리나 개발 사업에 장밋빛 기대를 갖기에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횡성군이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얼마나 자주 뜨는지 정확한 비행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조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블랙이글스 전투기가 이륙하고 하강할 때마다 순간 소음이 105데시벨까지 치솟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9월 이 같은 전투기 소음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용역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정확한 소음 피해를 산출하기 위해선 순간 소음 단위인 데시벨을 피해 가중을 포함한 웨클 단위로 변환해야 하는데 전투기가 얼마나 이착륙하는지 몇 대나 뜨는지 제8 비행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이달 들어 2차례 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비행 경로 등 군사 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부대 측 검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등 2억 5천만 원을 들인 용역이 자칫 기간 내 마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료 검토하고 작성하는데 2달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보고서 나오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군소음에 시달려온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의 군부대 자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2017년부터 민관군 협의체가 열리고 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할 뿐 바뀌는 건 없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뭐 얘기해봐야 뭐 되는 것도 없고 우리네가 해달라는 게 그게 성사되는 게 없잖아요. 이에 대해 군부대 측은 횡성군의 자료 검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전 양해를 구했다며 일부 자료를 수일 내 먼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릉과 정선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 국립국악원이 국악원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국악원 설립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립국악원이 국악원 분원의 추가 건립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광주광역시와 충남 공주시, 경북 경주시 등 전국적으로 7곳으로 도내에서는 강릉과 정선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강릉시는 강원 동해안과 함경북도를 잇는 남북협력 국악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며 건축비 부담과 부지 제공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의 모태인 정선 아리랑의 고장임을 내세워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강원도의 국악원 설립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적 이점을 바탕으로 강원도에 국악원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리랑의 모체가 된 정선 아리랑, 정말 한국의 심성에 자리 잡은 이 아리랑의 중심이 강원도에 있으며 또 강원도의 힘이다. 돈 5만 원짜리에 누가 계십니까? 사진이. 5천 원짜리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그게 문화입니다. 정신적인 거예요. 국립국악원은 전북 남원과 전남 진도, 부산에 이어 네 번째 분원의 건립 타당성 검토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 7월 착수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추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달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11월 중 강원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6.7로 지난달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강원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국보다 4.2포인트가 낮아 경기 심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진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 건설이 KDI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당초 예상된 사업비보다 1,220억 원이 늘어난 1조 845억 원 규모로 추진되게 됩니다. 예정대로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 등이 끝나면 본격적인 공사는 2021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 화도읍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선 지역 주민들이 다음 달 10일에 열리는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곤돌라 전면 존치로 결론이 내지 않으면 이 대정부 전면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위원회의 11차 회의에서 곤돌라 전면 존치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163개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범군민 투쟁위원회를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알파인 경기장 진입로 봉쇄와 정상 부근 무기한 철야 농성, 그리고 정선군민 상경투쟁 등 대정부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평창 가평초등학교와 영월 마차초 공기분교가 통폐합됩니다. 1945년에 설립된 평창 가평초등학교는 졸업생 2명을 제외한 3명이 대화초등학교로 통합돼 개교 75년 만에 문을 닫고 영월 마차초등학교 공기분교가 마차초등학교로 통합됩니다. 폐지되는 학교 학생에게는 에듀버스로 통학 편의가 제공되고 통합학교에는 교육시설 개선 등의 교육환경 개선이 지원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자체 통폐합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는 29곳에 달하지만 실제 통폐합은 학부모 60% 이상이 동의한 2곳만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강원도와 춘천시가 내년 10월에 추진하는 호수나라 물빛 축제 사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와 정의당 등 시민단체와 정당 9곳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예산 낭비와 대기오염 등으로 철회된 춘천 세계 불꽃대회를 강원도가 행사 이름만 바꿔 내년에 다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년 호수나라 물빛축제의 주요 예산인 불꽃쇼에 한 차례 예산 8억 원이 책정됐다며 강원도의회와 춘천시 의회에서 예산안을 부결해 사업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될 춘천 옛 캠프 페이지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문화재청에서 옛 캠프 페이지 문화재 발굴이 승인돼 다음 달 문화재 발굴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옛 캠프 페이지 문화재 발굴 조사는 모두 150억 원이 투입돼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됩니다. 춘천시는 문화재 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원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택시 운수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 택시에 보호 격벽을 설치합니다. 강릉시는 5,600만 원을 들여 올해 택시 443대에 대해 격벽을 설치하는 한편 추가 신청분 186대에 대해서는 2,300만 원을 들여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비는 택시 한 대당 18만 원으로 강릉시가 도비 지원을 통해 70%를 지원하고 남은 30%는 자부담입니다. 보호격벽이란 차량의 운전석을 둘러싼 투명 재질의 장비로 승객의 폭력 등으로부터 운수 종사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섭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근 4,500여 제곱미터터에 국비 6억 원을 비롯한 20억 원을 들여 건축 면적 619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고 내년 초쯤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직매장에는 판매 공간과 농가 레스토랑, 로컬푸드 체험장과 저장고 등이 들어서며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전담 관리반을 확대하고 시멘트 공장과 화력발전소 특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용 차량 이부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과 민간 감시단 120명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에 국비 32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한 해 강원도에는 미세먼지 예경보가 25차례 발령됐고 전체의 64%가 겨울철에 발령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